11월은 정말 두들겨 맞은 듯한 화장품주들의 움직임 나타났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이 대장주인 실리콘투마저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이 흐름의 악화성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본게임은 지금부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제가 3분기부터는 이 전체적인 바스켓 운영이 아니라 종목별 움직임에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내용들 정리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3분기 실적의 비교와 또 종목 분석으로 해드리지 않았던 종목들의 흐름, 이 전망과 더욱더 이 그 안에 지켜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간략히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자, 마지막 매수 찬스를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화장품주, 오늘 어떤 기업에 더욱더 마음이 가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거래일 이 11월 14일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화장품 업종의 이 실적 발표가 이 마무리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시장 컨센서스를 전체적으로 다 부합하거나 상회한 종목들이 크게 없었습니다. 이야말로 이 3분기에서 시장 컨센서스, 이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움직임 때문에 3분기 화장품 업종에 대한 이 기대감 점점 낮아지고 우려감들이 더욱더 번졌던 이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주요 3분기 화장품 실적 안에서 이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증감률 안에서도 좀 하락세를 나타냈죠. 자, 중국에서의 이 부진한 움직임들 때문에 이 종목들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고 또 향후에 어떻게 이루어져 내갈지 중국 경기 관련해서의 회복세가 나타난다면 이 흐름 충분히 만회할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이 되고 있지만 그 외에 전반적인 흐름을 다른 이 수출의 활로를 더욱더 넓혀 나가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기대치가 낮았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클리오나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마녀공장까지 전체적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한 종목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종목군들 앞으로의 이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그동안 종목 분석으로 만나보지 못했던 종목들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화장품 업종들이 3분기 지나서 4분기 회복 가능성이 도드라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 바스켓 운영이 아닌 종목별 움직임에는 어떤 기업들에 더 눈길이 가시는지 그런 마인드와 그리고 이런 주요 기업들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실적과 전망 안에서는 어떤 기업이 더 끌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먼저는 이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이 동남아에서의 성장성은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기업이지만 미국과 일본에서의 매출,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감소폭이 나타남에 따라서 이 실적 안에서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미국 현지 내 법규가 개정된 이후 인기 제품의 등록과 인증 과정에서의 지연이 있어서 원활하지 못했던 재고 수급 여파로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에서의 매출 비중을 크게 올려갔었던 상반기와는 다르게 오프라인에서의 그 오프라인 채널 중심으로의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이 흐름의 안에서 온라인 채널에서의 프로모션이 좀 축소되면서 매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오프라인의 중심으로 오프라인의 강점, 이 강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 시장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재정비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와 동남아 외에 해외에서 매출 비중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도 이 해외 채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이 주요 채널이었던 미국과 일본에서의 매출 감소는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4분기부터는 반등할 가능성도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미국에서는요, 이 재고 수급의 이 차질에 대한 이슈가 11월부터는 해소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일본도 오프라인 채널 중심으로 오프라인에서의 프로모션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성장 가능성, 성장 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클리오 4분기에 조금 더 기대가 되고 현재 흐름보다 이 반등 가능성이 더욱더 높은 기업으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주요 고객사양 매출이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낮아진 점, 그리고 북미 상위 고객사양 제품 출고가 4분기로 이연이 됐다라는 점 때문에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초점이 좀 맞춰지고 있는데요. 단일 고객사 의존도가 높았던 이러한 흐름들 때문에 이 중국 법인 매출이 좀 하락했다라는 이유들이 실적 하회 주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의 전체적인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2.9% 증가, 또 영업이익 또한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충분히 이 시장 성장률과 그리고 경쟁 업체 대비해서의 뛰어난 수치를 나타내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이번 3분기 실적의 계기로 장기 성장성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요 국가에서 소수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CNC 인터내셔널이 이러한 부분을 좀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반등의 흐름은 나올 수 있고 실적이나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다시 한번 이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계기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지만 이 단일 고객의 소수 고객사에 맞춰진 흐름은 앞으로도 이 실적 리스크를 키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월 매출 이 부분에서는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어서 분기나 이 월 매출에 대한 흐름들 조금 나타나고 그 안에서 저점 매수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됐지만 전체적인 성장성을 논하고 봤을 때는 이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는 단일 고객사의 의존도를 좀 버릴 필요는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녀공장입니다. 마녀공장은 이 누적에 대한 실적 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 시장 컨센서스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성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번 영업이익에서의 크게 하락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출액에서의 성장성은 꾸준히 증가세에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영업이익 관련해서는 이 재고 관리나 판관비 부분에서의 지출이 굉장히 큰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 누적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 외에 전체적인 이 성장성에 좀 볼 때는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마녀공자는 이 4분기에는 예정된 크리스마스 연말 이러한 주요 행사와 결합한 다양한 프로모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전개를 통한 매출 확대를 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해외 시장에서는 꾸준한 국가별 맞춤 마케팅을 전개로 해서 입점 매장 및 품목수를 좀 변경하고 확대해 나가는 움직임으로 전체적인 외형 성장은 물론이고 이 내실 다지기에도 힘쓰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마녀공장 미국에서의 이 성장성이 눈에 띄는 기업으로서 기대치가 높았었는데 이 부분 매출액에서는 조금 부합했지만 영업이익 부분 아직 내실 다지기의 부분에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냐라는 평가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외형 성장 그리고 해외 판로를 늘려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향후 4분기 실적 그리고 전체적인 실적 안에서 이 영업이익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잡아갈지는 우리가 계속 팩트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움직임들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슈화는 될 수 있는 이 모멘텀들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토니모리입니다.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로드샵 부분 강자로 불렸던 기업인데요. 계속해서 이 로드샵의 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 판관비 부분에서의 축소세를 나타냈다는 점은 전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는 이제 로드샵의 직영점 외에도 또 다른 이 유통 채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 신규 채널에서의 움직임을 토니모리도 더 집중하고 있고 이 부분을 더욱더 살려나갈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올리브영이나 그리고 다이소 등 이 H&B를 통한 신규 채널의 확대 그리고 미국 등 다양한 국가로 해외 판로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면서 이 자회사인 이 ODM 자회사 메가코스를 통해서 지출을 좀 아끼고 또 메가코스 자체적인 외부 고객사 비중도 굉장히 증가하면서 이 아누아라는 또 브랜드는 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메가코스 ODM 자회사를 통한 이 매출 수익 증가도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토니모리는요.
전체적인 2024년 연결 기준 실적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매출액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26%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 면에서는 68%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실적이다라고는 보여지고 있지만 2024년 오프라인 그동안의 사업을 꾸려왔었던 이러한 흐름을 굉장히 잘 변경시켜주고 그 흐름 또한 굉장히 잘 잡아가고 있었던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내년의 흐름 안에서는 신규 채널의 성장, 그리고 해외 판로 확대, 이러한 움직임 안에서 어떠한 또 실적의 증가를 나타낼지 이 부분 계속 확인해 가고 또 기대해 보면서 지켜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자, 한국의 이 코스맥스 그리고 한국콜마 외에 ODM 새로운 이 신흥 강자로 불리고 있는 또 기업이기도 하죠. 굉장히 크게 주가의 우상향의 흐름을 지켜갔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다소 더 하회하는 움직임 나타냈었는데 이 하회의 이유로는요, 이 고객사 사급 용기 전환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주요 고객사 부자재 공급 지연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분기부터 시작해서 현재 11월까지도 계속 지속 중이기 때문에 이 4분기에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는 점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안에서도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이 실적 상향의 움직임은 다소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기별 실적 안에서는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4분기 안에서는 이 북미 지금 신규 고객사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꼽혀지고 있습니다. 자, 인그루들의 북미 공장에 신규 고객이 추가돼서 자회사인 잉그로드랩의 실적 성장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잉그로드랩도 3분기보다는 4분기 이 실적의 전망이 조금 더 좋은 편이기도 합니다. 잉그로드랩이 RTG 이 선스크린 제품 테스트를 1분기에 통과하고 4분기부터 이 부분의 본격 발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4분기의 수익성 개선이 더 이루어질 전망이 높다고 하는데요. 북미 공장 사급 및 부자재 이슈로 인해서 이 부분 자유롭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4분기에 3분기보다는 좋은 실적, 하지만 전체적인 성장성과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체적인 실적 상향은 조금 보수적일 필요는 있다라는 관점들이 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조금 더 매출 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이러한 주가의 반등, 회복의 흐름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경쟁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잘 팔리기 때문에 경쟁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요. 북미나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 등 이 주요 판매 국가에서의 흔들림, 이 증시에 따른 또 시장의 흔들림 따른 전체적인 영향이 하반기에도 있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보수적인 시점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필요는 있지만 바스켓 운영보다는 종목별 움직임에 하반기는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흐름이 좀 나눠지겠지만 전체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가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나 글로벌적인 시장 흐름의 영향이 연말까진 이 공폭성으로 좀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그런 흐름도 언젠가는 마무리가 되고 막을 내린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의 필수 소비재 구매도 늘어날 것으로도 예상이 되면서 이 중국과의 그리고 국내와 우호적인 움직임과 중국 경기 부양 정책 이보다 나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의미도 또 이러한 이제 움직임도 집중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안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가 지난 거래일에 마무리됨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 수급은 조금 더 안정적이게 흐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가져다 둔 이러한 기업들, 우려감들은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 높고 기업 전망치에 따라서 시기별로 조금 빠르게, 조금 느리게는 있겠지만 시기별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씩 회복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모든 증권사들이 실리콘트의 주가 그리고 실리콘트의 실적도 억울하다라고 하고 있고 또 화장품 업종 이 전체적인 움직임은 아니지만 이 화장품 업종에 대한 움직임은 비중 확대를 논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업종이니만큼요. 이 수급이 들어온
돌아오는 시기에 맞춰서 회복을 기다려 보시는 건 또 어떨까 싶습니다. 잘 되는 만큼 시장 기대치가 높다라는 점 분명히 인정합니다. 이런 흐름 안에 굉장히 억울한 주가의 흐름들도 있고 또 3분기 우려감들이 다 반영되고 4분기의 실적 흐름 안에서는 이 우려감들이 4분기에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로 연말과 내년의 흐름까지는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화장품 이 실적에 대한 리뷰를 드리지 못했던 종목들 한번 나눠봤고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는 정보들,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정보들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기대성으로 이 대기업에 대한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